2024년 1월 19일입니다. 목소리가 그래도 좀 돌아왔죠?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 기침, 목이 갈갈한 거, 요거만 되면 그래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약을 바꾼 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뭐 2주, 3주 막 가니까. 그냥 보통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는데 큰일 날 것 같아요. 좀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지옥 얘기했는데, 이게 딱 보면서, 참 고생한다. 이 윤지옥이가 누구냐면은 경찰대 일기 맞죠? 일기 맞을걸요?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리고 제일 잘 나가던. 근데 제일 잘 나가던 인간이 경찰청장을 못 달았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경찰학교 졸업할 때쯤인가? 아닌가? 하여튼 뭐 대충 그때쯤에 그 전인가 헷갈려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교장으로 있었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인간 권위적이더라고. 그래 뭐 어차피 뭐 경찰 출신에서 뭐 지보다 잘난 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었으니까 목에 힘주고, 그래서 그래 잘 해봐라. 끝내 경찰청 못 달았는데 바로 변신해 갖고 정치인이 됐는데, 이제 그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 모시고, 글쎄요. 여러분, 이 윤재옥이 이번에 공천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토사구팽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설마 이 현역 3선인가 그럴걸요? 3선의 그 원내대표인을 공천을 안 준다? 말이 되나? 글쎄요, 공천을 안 줄 것 같진 않은데,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 같다. 실제로는 이제 뭐 실세야 뭐 이철규나 뭐 그나마 이만희 정도. 윤지혁은 이제 적당히 해 먹었으면은 이제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시라고 이제 대통령실의 압박이 심할 겁니다. 이제 쓰임이 다 했으니까 적당할 때 좋은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투자기관이라든가 이제 멋있게 은퇴해 갖고, 제가 감히 예측하면은 윤지옥이는 사선의 고지를 못 넘고, 그러니까 모양새 좋게 이제 후배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이제 밀려날 것 같다. 경찰대는 이제 쓰임이 다 됐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연합뉴스에 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이선균 죽음, 한국의 경종, 프랑스 매체에서 일종의 청교도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프랑스의 언론이나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선균 씨의 이런 수사받고 뭐 이런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일단은 연예인이 공인이야? 라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퀘스천 마크를 달 거고, 물론 한국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인 경력으로 배우로 뭐 오스카까지 받고 최고의 위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은
한국의 수사 뭐 권력이라든가 정치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입장에 보면은 그냥 대충 뭐 쓰고 버릴 말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일종의 한국이 가진 청교도주의, 어떤 결벽증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이라는 데서 왜 연예인한테, 특히 배우한테 이렇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거는 군사정권이라든가 아니면 권위주의 정권에서 소위 딴따라들을 다루던 방식이었을 것이고, 그 딴따라들 중에서 정치 지향이 있던 애들 릴도 부안해동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언론도 부안해동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나친 도덕적 결벽주의는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우리를 올가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연예인들 스스로도, 문화예술인 스스로도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것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당해보고 나서 각성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잘못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무엇인가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나친 도덕적 거.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친 형태. 아니 뭐 생각해보면 그 아들 부시는 마약했던 애고, 예? 지금 트럼프 보세요. 저 새끼 저거 성범죄자고, 성범죄에 지가 한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돈으로 싸바르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트럼프 같은 놈도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다른 도덕적 기준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전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이 들어가는 건 그런 거죠. 한국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워낙 그러니까 너무 많은 권한과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그 스타와 문화예술인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좀 변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내가 변화하자고 했는 데서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나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지나친 도덕주의는 결국은 인력 수급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그 도덕성으로 이 관리가 된 애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역시 특권이나 엘리트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어떤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 경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사실 돈 없고 권력 없는 상태에서 여러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걸 하면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연결돼 갖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끄집어내면은 그거 가지고 다 이제 뭐 하면,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상습폭력이라든가 성범죄, 이런 것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판해갖고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근데 그거 말고 사실 굉장히 사소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이런 것들, 특히 뭐 동성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벌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유호정 같은 애들은 이른바 이거는 이제 도둑질을 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력 도둑질 이런 거, 그건 또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성균이 실제로는 마약은 음성입니다. 근데 이제 마약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뭐 굳이 우리가, 왜냐면 간통죄가 폐지됐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연예인이라고 사실 알 필요 없어요.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굳이 알 필요 있어요? 우리가 무슨 황색 언론도 아니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엮여갖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도덕주의, 도덕적 결벽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이나 여러 윤종신 씨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결벽주의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하자면 이 앙뚜안 코폴라 교수는 공인은 오래전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무. 근데 문화예술인들이 굳이 그걸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럼 지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일종의 청교도적 도그마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걸 아니냐. 그게 유교적 도그마가 되겠죠. 아니 지가 가서 밤에 술 먹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이제 홍상수, 김민희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건 개인 문제고, 홍상수가 자기 마누라랑 그 이혼을 하도 안 했던 개인 문제인 거고, 김민희, 홍상수 홍상수 마누라가 알아서 찌들이 해결하면 되는 거를 굳이 이제 이걸 가지고 불륜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이때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도덕성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도덕 만능주의로 가면은 결국은 도덕으로 모든 걸 재단해야 된다. 그 알량한 몇 가지 기준으로. 그러면은 사회가 너무 천박해지고 얇아진다. 그렇다고 모두 다 어떤 부도덕하게 살리냐? 그건 아니.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작년에 벌어졌던 2022년 5월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이게 이제 어린이 19명하고 교사 2명이 피살된 거죠. 총기에 의해서. 유벨디 럽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보시면 이제 이 포털 같은 데 검토해 보시면 되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총소리가 들리고 총격범이 안에 있는데 바깥에 경찰이 진입도 안 하고 바깥만 뺑뺑뺑 돌고 있을까? 이상하다. 예전에 안산에서 김상훈 인질 사건 결국 조사해 봤더니 미국 법무부에서 총체적인 대응 실패, 법 집행 기관, 경찰이나 여러 가지 그 진압 당국의 리더십, 전술, 의사소통, 훈련 실패, 결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돼갖고 지역 경찰관들이 교실 앞에 갔는데 총소리가 나자 물러나갖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총격범은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있었죠.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 수뇌부 중에 누구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지 못했고 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태우거나 그 상황 전달도 안 됐고 이런 겁니다. 뭐가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이태원 참사 때 똑같습니다. 경찰들 우왕좌왕, 소방관들 우왕좌왕, 구급차가 막 대기하고 있고 여긴 죽어가고 있고
지금 CPR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도 못하고 있고,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특수구조대들이 분명 있으니 용산에 바로 근처에 있는데 어떤 놈이든 빨리 저거 보고 있으면은 그냥 빨리 공중 헬기 띄워갖고 위에서 끌어서 올려야지. 그 정도의 판단 능력도 없나? 특수구조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휘체계의 문제, 훈련의 문제. 세월호 참사 때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됐던 얘기예요. 재난은 통신망의 문제. 그게 벌써 똑같은 게 6, 7년 뒤에 반복된다. 사실 그럼 미국의 유벨지로 똑같습니다.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허개비 같은 경찰들은 있는데 실제로 그걸 지휘할 수 있고 지휘하는 어떤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김상훈 인질 사건 때도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저 새끼 근데 경찰 놈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 인질 사건 제대로 잘 해결됐습니다 하고 언론 플레이에 바쁘죠. 2명이 죽었어요. 바로 진입했으면은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사건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요. 거기 무슨 뭐 인질 전문가라고 하는 경찰대 무슨 교수나 어떤 놈은 지금 어디 나와서 뭐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 이런 방법도 없이 뭐 지가 여기 나 인질 전문가입냐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한심하죠, 사실은. 실패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현재 미래도 똑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유벨지로 초등학교 때도 비슷한, 얘네들은 그래도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나 아마 했어요. 우리가 왜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욕을 하면서 경찰 교육 체계에 욕하고 막 그랬냐면, 아주 좀 신경질적으로 욕했냐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만 돈 쳐들여 갖고 세금 쳐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연습과 훈련이 뭐가 다르냐? 실제로 실전적인 훈련을 해봤느냐? 학교에서 대충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실전과 똑같이 그걸 반복적으로 몸에 익숙하게 해야지 실전에도 할 수 있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투입해서 오류학습을 통해서 하자. 이게 교육 훈련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오세훈이가 이태원 참사 대비해서 무슨 훈련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배우 써갖고 시나리오 다 가지고 해갖고 해봤자 실전에 벌어지면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재난안전대책이라 그 훈련이란 건 실제로 우리 미군들 그 훈련하는 거 보세요. 주한미군 애들 실전 같은 훈련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돈이 쳐남아 돌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실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애들, 이 똥별 놈의 새끼들, 허개비들, 도상훈련한답시고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접하면서 사실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나, 참사가 많나? 그건 명확한 겁니다. 과거에 삼풍부터 성수대교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당국에서 실전적 훈련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명확한 겁니다.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오늘 이런 게 제가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한심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여름에 벌어졌던 스토킹 살인.
범인은 31살 설 뭐하는 놈입니다. 근데 피해자는 미 뭐하는, 실명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본인을 어머니 그리고 딸을 있는 앞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판사놈들은 이놈한테 25년을 선고했어요. 이유가 개판입니다. 엉망입니다. 이놈한테 사형도 적어도 무기징역 때렸어야죠. 그런데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목격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놈은 죽이느냐고 이게 아이가 옆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왜 가해자, 범인의 시각에서 그걸 판단합니까? 근데 실제로 이 아이는 지금 정신 치료를 받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실제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치료받는데 얘는, 그러니까 가해자 놈은 그걸 보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얘 앞에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실험해 봤어요? 전문가한테 자문해 봤어요? 하여튼 판사라는 놈들이 지들 대가리 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으면은 실험해 보면 되죠.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 설모란 놈이 반성문을 26장이나 썼어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는 자기를 사형을 내달라고 생쇼를 했어요. 그것도 구분 못해요. 그럼 본인이 구분 못하면 판사가 전문가한테 저걸 판단을 내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배운 법 지식 간량한 그걸만 가지고 사실 판결 내리고 형량 내리는 거 보면은 이건 사실 이런 판사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사실은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이용을 해라. 그리고 형사사건에 전문 판사를 좀, 전문성을 좀 키워라. 이 무능하고 진짜 그 능력 안 되는 판사들 제발 좀, 응?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해갖고 자유행위해갖고, 근데 그 책을 거기 있는 여성한테 이게 묻힌 놈이 있어요. 별 희한한 새끼다 보이죠. 그런 성범죄자 놈도 있습니다. 수면실 들어갈 때 조심하시고요. 밤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20대 여성을 성범죄한 50대 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놈한테는 징역 8년밖에 선고를 안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의 시스템에선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판사놈이 판결한 게 참 기가 막혀요. 첫 번째, 왜 감형해줬냐? 범행인체를 인정했다. 아니 그럼 증거가 있는데 인정 안 합니까? 반성했다. 그래. 사죄의 뜻을 밝혔다. 잡힌 놈들 다 그럽니다. 예? 이전에 성공의 처벌 전력이 없다 하고 해서 이런 양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양형위원회? 하여튼 그 재수없는 양형위원회 인간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그래도 법무부에서는 그나마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4개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뭐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마약의 수요를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재활 전담 교정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 9월부터 화성직업교도소, 부산교도소에서 뭐 만들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대전, 광주에도 하나 더씩 해서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요, 사실 마약 범죄는 사실 근절시키기 어렵습니다. 줄이기 어렵습니다. 자,
26억 전세 사기를 친 놈한테 징역 4년 달랑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일보 같은 보수적인 신문이 이 판사의 이 판결을 송방망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범인놈은 명품 구매하고 도박으로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도 얘를 징역 4년밖에 26억을 쳐먹었는데,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방식도 아주 악질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에서는 사실은 많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가 전세 사기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드는 거, 즉 사기 범죄에 대한 중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참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라임 녹음하고 ITN 출연을 해야 돼 같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좀 많이 그 핵심이 빠졌지만, 근데 그것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고, 김강호 서울청장 기소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기소가 제대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사도 하기 싫고 기소도 하기 싫은 상태에서 재판이 들어가면은 제대로 될까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자,